지난 90년에 지어진 1800세대 규모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 올해 58세의 김명자 씨는 12평 임대 아파트에서 5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부의 생활비는 생계비 50만 원 정도가 전부. 하지만 임대료와 관리비로 20여만 원을 내고 나면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또, 겨울에는 10만 원 또, 이제 여름에는 좀 들쓰니까 이제. 그럼 30만 원에서 네. 한 35만 원 정도로 그 아저씨랑 네. 두 분이 그렇죠. 생활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빠듯하죠. 뭐 진짜 사는 게 우습지요. 뭐 진짜 말 안 하니까 그렇지. 남한테 표현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날들어 너는 맨날 벗고 다닌다 하면서 발견. 그럼 안 웃으면 어떡하냐고. 뭐 없으면 없다 그러면 누가 돈을 줘요. 안 주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없는 나도 없어 하면 더 없어 보이고 더 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난 마음이라도 있어요. 항상 마음에 있어요. 내가 이제 하는 게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내가 이제 도토리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묵써가지고 저 목욕탕 가정마다 가지고 가요. 한 번씩. 이제 그거는 거 팔아서 쓰고 이제 그렇게 묵을 써서 예, 하세요? 예. 내가 이제 그게 얼마나 나와요? 그거요 한 모에 이제 5천 원씩에 팔아요. 그러면 그 한 번 쓰는데 5만 원 돈 벌어요. 한 번 쓰면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힘들게 사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근근히 연명하다시피 하는 김명자 씨의 삶은 늘 궁핍합니다. 엄마 계세요? 김명자 씨는 수시로 아파트를 돌며 이웃을 살핍니다. 엄마가 자꾸 배 아프다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 뭐 병원에 한번 가볼까 우리? 고령에 거동조차 힘든 어르신. 엄마 그럼 오늘 머리 자르러 갈까? 오늘 아이고 못 가서 앉지를 못한대. 많이 힘들어? 예, 나 처음 초기 토요일날 일요일 와서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좋잖아 엄마 그치? 뭐 도와주는 거 필요 없어. 왜? 밥 한 숟갈만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너무 오래 살아서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성가 싫어? 이런 안타까운 사연은 비단 한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프니까 오지. 알았어 엄마. 실제 많은 영구 임대 아파트의 주민들이 가난과 고독으로 피폐해지고 있는데요. 마음이 아파요. 저런 분들이 지금 많으신 거죠 여기? 많죠. 거의 태반이에요. 장애자들도 많으시고 진짜 거의 그래요. 이곳에서 14년 동안 살았다는 한 주민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떨어져 죽은 사람들 1년에 한 두세 명씩 나와. 그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생활고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래 술 이빨 먹고 베란다 문 열고 그냥 밑으로 떨어져 죽어. 저 백칠동에서도 엊그제 여자가 또 하나 죽었잖아. 대체동? 집에서 죽어가지고 뭐 한 열흘 만에 보름 만에 이렇게 발견된 사람 수두룩한데 4,500원 막 4,800원. 이곳 주민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에 의존해 살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어. 생계비 안 깎이는 조건으로 가서 하면은 막 하루에 5만 원짜리가 됐든 7만 원짜리가 됐든 가서 일을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했다는 거 그 조건을 더 많이 까버리니까
아니 생계비를 까버리는데 누가 일을 하고 있어. 일 있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만약에 5만 원짜리 했는데 그게 있다. 그럼 5만 원 바로 다 까지는 거야? 다 까지는 게 아니라 6개월 까 6개월 5만 원씩. 5, 6, 3, 6배를 까본다니까. 6배를 깠다. 6배 까고 6개월간 깐다니까 5만 원씩. 무조건 일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오라게 불어. 오라게 그래. 일을 못해 죽자들. 그래가 수급비를 다 까버리니까 일을 겁나서 못 한다고. 월급제로 잘. 차이가 없어. 현재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50만 원. 소득과 생계비를 합쳐 50만 원이 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그만큼을 생계비에서 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술로 무료함을 달래고 또 술에 취해 주위에 피해를 끼치기도 하죠. 이렇게 살면 못 하겠어요. 국가에 피해만 주잖아. 차라리 한 사람 죽은 거로서 국가 얼마씩 생계비를 주는 거 그 돈이 굳을 거 아니야. 진짜 소원하는 사람들은 주사 있잖아. 미리 그 죽는 거 그런 주사를 한 대씩 맞아갖고 빨리 죽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 법을 고쳐서라. 얼른 죽는 게 낫다니까. 안 죽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짓는 데까지만 국가가 지원을 하거든요. 지어진 다음에는 사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걸 이제 LH공사나 SH공사 같은 사업 시행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맡겨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뿐이 아니라 다른 사회 서비스, 장애인, 노인분들 여러 사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지원이 매우 좀 미진한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공급 단계까지만 재정이 투입되고 이후 단계를 좀 국가가 나몰라라는 나라는 없다. 그 지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관계부서인 국토부에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국토부의 현실 인식은 우리가 바라본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어 보이는데요. 영구 임대 아파트가 생긴 지 30여 년,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20만 호에 달합니다. 그만큼 고통받으며 사는 이들도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영구 임대주택에서 사는 사람이 이제 퇴거를 하거나 뭐 어떤 분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빈집이 생기면 또 거기 들어올 분들을 갖다가 점수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입주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고 이런 분들 수급자고 이런 분들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장애인 비율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단지에 가서 그 사시는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왜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임대주택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기로 이렇게 정책을 짰고 이거는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데 여기서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는 빠졌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지역사회를 만들었는지, 어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려가 사실 임대주택 정책안은 좀 빠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엔 현재 영구 임대주택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이 조금 어떤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에는 조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된 또 다른 영구 임대 아파트. 요즘 이곳은 건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지금 깨진 장부 있거든요. 저렇게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진 거예요. 여 위에서도 떨어지고. 그럼 가장 큰 문제는 콘크리트의 부식. 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층과 층 사이 외벽은 특히나 더 부식이 심합니다. 많이 바른 거. 얼마 전엔 콘크리트가 차량 위로 떨어지기도 했죠. 차각을 맞거나 아니면 어디 에어컨 실외기에 맞아서 튀어서 차가 맞을 수도 있고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거죠. 저런 부분. 저 이제 사람이 지나가시잖아요, 인도로. 돌 떨어져 튀어서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주민간담회를 오셔가지고 저희 임차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또 다른 고민은 임대료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된 일부 주민들의 경우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상정을 했는데 20%씩 매년 마지막에 2015년 1,341만 1,000원이죠. 예. 그리고 중개 4단지. 지금 이제 10배.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소득도 없이 그거를 내려면 벅차다. 그거 16만 8천 원만 내는 게 아니라 관리비까지 포함을 하면 2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조금씩 얻어가지고 내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것까지 이번에 왕창 오르니까 어떻게 생활이 진짜 힘들어요. 70 넘은 사람들, 70대들 다 그렇게 힘들잖아요. 한시적으로 그 수급자들도 탈락돼도 살 수 있다는 조항을 좀 만들었나 봐요. 그때 신설을 해서 일반인도 사게 됐는데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일반인도 이제 못 사겠다 이거죠. 특히 이제 독거 세대들이나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고루를 많이 토하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때마다 임대료가 5% 정도만 인상됩니다. 하지만 일반으로 전환된 주민들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 20%에 달하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경우 영구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되 임대료는 그보다 소득이 높은 이들이 사는 국민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때마다 20%씩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없는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자기 소득의 몇 % 이상을 임대료나 유틸리티, 주거 그 기본 유지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요. 미국도 그게 30%.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그 30%, 15만 원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게 없고 그런 기준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전통적으로 임대주택은 그 들어가는 사는 사람이 소득이 얼마냐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그 임대주택 정책 교과서 같은데 이야기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임대료 체계는 아직까지 우리는 안 갖추고 있죠. 그래서 사실 만약에 임대료 체계를 갖다 바꾼다면 이 부담 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를 다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방향성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노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평생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온 박창래 씨는 늘 따뜻한 방 한 칸이 그리웠습니다. 아유, 여기 이 집이 이렇게 났다고 가라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뭐가 제일 좋았어요? 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에? 뭐가 좋으셨어요? 뭐가? 어떤 아이 점이? 집이 좋지. 그런 저기 음악 같은 거 내 살다가 이런 데로 오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겨. 초가집에서 초가집에서 아저씨랑 이렇게 사신 거예요? 저기서? 네. 이제 난구해다가 고쿠라게 불 떼고 이렇게 했어. 할머니는 나이 52에 우리 할아버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자 본 거요. 울기도 많이 울고 만날 그랬어. 애는 울으면 덩어리 짊어지고 댕기면 그런 거 주워다가 팔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애 우유 사 먹이고. 아픈 옛 기억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주고 있는 노인 전용 임대아파트. 쾌적하고 임대료도 저렴합니다. $200 조금 더 넣었고 200도 좀 넣었고요. 월세가 38,000원에서 48,000원 정도를. 네. 아, 그거 내세요? 8,000원 LH에서 내줘요. 아, 내줘요? 그거는 수급자만 내주는 예, 거죠? 예.
그럼 여기 수급자 아니신 분들도 있는 건가요? 예,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돈을 더 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져가지고 이익이 말동무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27만 원씩 그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그렇게 주니까 그걸로 해서 대체할 수 있죠. 우리 많이 쳤네. 이 아파트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옥상에선 텃밭도 가꿀 수 있고요. 아파트 안에 들어선 복지관에서는 생활의 애로사항을 상담해주고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시작하는 것도 좋고 자가 뒤에 끝나는 것도 좋아요. 이게 이응을 쓰시는데 박창래 할머니는 요즘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바둑, 탁구 등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 때도 그렇고 국민임대 때도 그렇고 물량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영구임대 주택은 당시에 25만 원 건설 계획, 국민임대 주택은 100만 원 건설 계획. 이렇게 이제 물량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주택을 지어서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임차인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건설 공급하는 데 치중이 돼 있었죠. 그래서 뭐 사업을 하는 시행자 지정하는 것부터 또 택지를 개발하는 거, 또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건설 공급 중심으로 돼 있었다는 거가 어쨌든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차원에서는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좀 사람 중심으로 이제 이전을 할 시기가 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공공임대주택이 분명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임대주택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했던 삶의 기억으로 남게 될 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미래도 밝아지지 않을까요?